제 모든 재산은 며느리 김지연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님은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어요. 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분명 언니가 무슨 말을 했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실 리 없잖아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사연궁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질녘 마당에는 재상을 준비하는 소리와 접시 닦는 소리가 섞여 들립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반주가 낮게 흐르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손때 묻은 제기, 다리미로 눌린 포목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느릿느릿 시간을 가리키고 창문 너머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반찬을 놓다가 문득 거울을 봅니다. 단발머리에 베이지 코트를 걸친 모습, 말수적은 얼굴이 거울 속에 비칩니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늘 작은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시선들, 식탁 끝자리의 빈 의자. 그 모든 것이 지연을 조용히 짓눌러 왔습니다. 이 집에서 지연은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리고 필요 없을 때는 잊히는 사람. 그게 지연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복은 어디에 있어요? 지연이 묻자 남편 준호는 다급히 장롱 서랍을 뒤집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서랍 속 옷가지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준호는 한숨을 내쉽니다. 아, 여기 있네요. 어머니, 상복 찾았어요. 준호가 안방을 향해 소리칩니다. 지연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집안의 공기는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없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집. 그래도 오늘은 다르겠지요. 장례식 전날이니까요. 사람들이 모이고 위로의 말들이 오가고 눈물이 흐르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으로. 시어머니 옥수는 상복을 다듬으면서도 눈가에 검은 그림자가 스칩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바늘땀을 뜨고 있습니다. 옥순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어려 있습니다. 불안함일까요? 아니면 그저 긴장감일까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인사치레와 예실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만수 씨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다면서요? 재산이 꽤 있으시다던데.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이미 유산에 대한 소문이 살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는 재산 이야기가 늘 뒤따라왔습니다. 땅, 건물, 주식, 오래된 계약서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만수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재산은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때 지연의 딸 은별이 낮은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엄마, 할아버지 웃는 사진 어디 있어? 은별의 작은 목소리는 지연의 심장을 울립니다. 지연은 사진첩을 건네며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은별은 사진첩을 펼쳐보며 할아버지의 모습을 찾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진짜 웃고 계시네. 은별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시누이 수진이 동생 도영과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진은 지연을 힐끗 쳐다보다가 다시 도영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도영은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뭘 남기셨는지 알아? 도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내일이면. 수진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변호사가 온다던데. 유언장이 있대. 유언장? 도영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집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조용히 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수진이 주변을 살핍니다. 저녁이 깊어갑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작은 대화들이 이어지지만 지연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혼자 부엌에 서 있습니다. 찬장을 정리하고 그릇을 닦고 상을 차리는 일. 지연이 늘 해오던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지연은 묵묵히 해냅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내일이면 장례식입니다. 내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준호가 지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해요. 오늘 힘들죠?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더 힘들 텐데.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준호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연을 지켜주지도 편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옥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수진과 도영도 각자의 방으로 향합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마당을 정리하고 은별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실까? 은별이 묻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보고 계시지. 우리 은별이 착한 거 다 보고 계실 거야. 은별은 지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지연의 가슴에 전해집니다. 은별이 잠들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집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집에서 지연은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연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연은 늘 누군가의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지연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안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것을 억누르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을 위해서, 은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낮은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연은 상주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닦으며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수진과 도영도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문이 한창 이어지던 오전,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변호사는 가족들을 작은 방으로 안내합니다. 지연은 준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갑니다. 옥순과 수진, 도영도 뒤따라 들어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는 깔끔하게 봉인되어 있고 겉면에는 고 이만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고 이만수님의 유언장에 따라 가족 여러분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유언장이라니. 준호도 놀란 표정입니다. 옥수는 입술을 깨물고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도영은 팔짱을 낀 채 변호사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저 이만수는 건강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제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읽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며느리 김지연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지연은 귀를 의심합니다. 자신에게 전부.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수지는 벌떡 일어섭니다. 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봅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습니다. 며느리는 제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었고 이 집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제 곁을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지연만이 밤낮으로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며느리의 미래와 손녀 은별이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수진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께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영이 끼어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인데 며느리가 전부를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옥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지연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왜 시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연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연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밤새 간병할 때도 늘 지연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상을 바란 적은 없습니다. 수지는 지연을 노려봅니다. 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저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실 리 없잖아요. 분명 언니가 무슨 말을 했을 거예요. 수지는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준호가 끼어듭니다. 수진아, 진정해. 지연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오빠는 항상 그렇게 지연 언니 편만 들죠. 오빠도 속은 거라고요. 도영도 거듭니다. 형수님, 아버지랑 단둘이 있을 때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저는 그냥 아버님이 편하시게 해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말벗이 되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그게 전부예요. 변호사가 말합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가족 여러분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수지는 즉시 대답합니다. 당연히 소송할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유언이 아니에요. 도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옥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지연아,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지연은 옥순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는 아버님께 재산 이야기 같은 건 한 번도 꺼낸 적 없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지연은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오늘은 장례식이니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변호사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지연은 유언장을 내려다봅니다. 시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합니다.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엽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수진이 뒤에서 차갑게 말합니다. 언니,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도를 걸어 상주석으로 돌아갑니다. 은별이 지연을 보고 다가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지연은 은별을 끌어안습니다. 응, 잠깐 볼 일이 있었어. 장례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유언장이 가져올 변화를 지연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수진과 도영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대요. 아이고, 요즘 세상 참. 마트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은별을 데리고 학교에 갈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법원에서 첫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준호는 소환장을 보고 한숨을 쉽니다. 여보, 어떡하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겠죠.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손도 떨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 법정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들어섭니다. 복도에는 수진과 도영이 먼저 와 있습니다. 수진은 지연을 보자 고개를 돌립니다. 도영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쳐다봅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주장을 펼칩니다. 재판장님, 고 이만수 씨는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고 기억력 감퇴도 심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피고 김지연은 고인과 빈번히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재판장님, 고인은 유언장 작성 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명확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서도 의심스럽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말합니다. 고인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김지연이 동행했습니다. 그녀가 의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정리합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첫 번째 증인은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이만수 씨는 마지막 몇 달간 기억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고요. 수진 측 변호사가 묻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느리한테는 늘 의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연의 변호사가 반문합니다. 의지한다는 것과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건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는 차분하게 증언합니다. 이만수 환자분은 입원 기간 동안 대부분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며느리분이 자주 오셨는데 환자분은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수진 측 변호사가 묻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죠? 그 약물이 판단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물은 통증 완화용이었습니다.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은 아니었어요. 지연의 변호사가 묻습니다. 환자분이 며느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 번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이가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저 아이는 천사 같아.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집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지고 도영은 입술을 깨뭅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다시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이것은 김지연의 과거 금전 거래 내역입니다. 10년 전 그녀는 친정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시댁에 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500만 원을 빌려갔고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일은 지연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입니다.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도움을 청했고 시아버지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수진은 늘 그 일을 들먹이며 지연을 무시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또한 김지연의 딸 은별의 학비도 시댁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질적 이득을 노린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연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려울 때 시댁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 도움이 유언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가 다시 손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지연은 복도로 나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준호가 지연을 부축합니다.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과거 일까지 들춰내다니. 저는 그저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준호는 지연을 안아줍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까요? 지연은 은별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연의 삶은 점점 더 무너져 갑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지고 교회에서도 지연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은별의 학교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은별이네 엄마가 시아버지 재산을 가로챘대. 어머, 그래서 소송 중이라던데? 학부모들의 속삭임이 은별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은별은 집에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우리 나쁜 사람이야? 지연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니야, 은별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사람들이 우릴 이상하게 봐? 은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는 거야. 곧 다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연 자신도 확신이 없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더 강력한 증거를 들고 나옵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이만수의 오래된 친구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70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이만수 씨는 마지막 몇 달간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가끔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 하기도 했고요. 수진 측 변호사가 묻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변호사가 반격합니다. 증인께서는 의학 전문가이십니까?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것과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 수진 측에서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도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 김지연 명의로 500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변호사를 쳐다봅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수진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며느리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미리 돈을 받아낸 거예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은별이 학원비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까? 수진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지연은 말문이 막힙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그냥 통장에 넣어주셨습니다.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저 고맙게 받았을 뿐입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피고는 그 돈의 용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연의 변호사가 답합니다.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진 측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학원비로 썼다는 것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며느리가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옥순이 일어섭니다. 옥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옥순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갑니다. 옥순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며느리 지연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옥순이 말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남편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옥순의 다음 말은 예상 바뀝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수진이 소리칩니다. 옥순은 계속 말합니다. 지연이는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지연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편이 아플 때 밤낮으로 간병한 건 지연이었어요. 수진이도 도영이도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약을 챙기고 식사를 챙기고 씻겨드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도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 500만 원도 옥순이 말을 잇습니다. 남편이 먼저 주신 거예요. 지연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남편은 은별이를 무척 아꼈어요. 지연이가 고생하는데 손녀 학원비라도 내가 대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옥순의 증언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 재산을 상속할 이유가 됩니까? 옥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편분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지연이한테 미안할 것 같소. 우리가 저 아이한테 너무 못했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순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지연을 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신 거예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옥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해야 한다. 도영도 당황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희들도 반성해야 한다. 옥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몇 번이나 찾아왔니?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잖니. 수진과 도영은 입을 다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가 정리합니다. 오늘 증언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공판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끝나고 지연은 옥순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 옥순은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지연아, 미안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지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준호의 말에 지연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걸까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씀대로 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가족인데,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잖아요. 저도 당신 가족이에요. 당신 아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평생 조용히 살았던 지연이 처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어머니도 수진이도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저는요? 저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아버님을 정성껏 모셨어요. 밤새 간병하고 약 챙기고 병원 다니며 아무도 안 할 때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됐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흔들리는 지금 지연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수첩을 읽고 또 읽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를 따라가며 위로를 받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연은 결심합니다. 혼자서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은별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은별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지만 지연은 아이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든 일 있어? 은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은별이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지연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은별을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이 일기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음 공판에서 제출하면 상황이 크게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변호사의 전화가 울립니다. 변호사는 통화를 마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연 씨 상대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고인의 주치의였던 분인데. 주치의요? 그분은 아버님이 정상이셨다고 진단하신 분 아닌가요? 네. 그런데 상대 측 변호사가 그분을 설득했나 봅니다. 다음 공판에서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주치의가 편을 바꾼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며칠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방청석을 채웁니다.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주치의를 증인석으로 부릅니다. 주치의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증인께서는 고 이만수 씨의 주치의셨죠? 네, 맞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치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환자분은 말기암이셨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그 진통제가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일부 진통제는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주치의는 분명 진단서에 정상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반론합니다. 증인께서는 유언장 작성 당시 진단서를 발급하셨습니다. 그때는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말을 바꾸십니까? 주치의는 땀을 흘립니다. 그때는
제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아니면 누군가에게 압력을 받으신 겁니까? 지연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치의는 당황합니다. 판사가 개입합니다. 증인께서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치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환자분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상이셨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공세를 이어갑니다. 재판장님,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수첩을 꺼냅니다. 이것은 고 이만수 씨가 생전에 쓰신 일기입니다. 고인의 친구 박성훈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고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첩의 일부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지연이는 말수가 적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다. 이 집에서 지연이가 받은 상처를 나는 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을.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지만 지연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연아, 너는 이 집의 기둥이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방청석의 사람들도 숨을 죽입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도영은 입술을 깨뭅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이 일기가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고인의 필체가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옥순이 지연을 부릅니다. 옥순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지연아. 옥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지연은 옥순을 바라봅니다. 옥순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널 몰랐다. 내가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부끄럽구나.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옥순의 사과 이후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복잡한 마음입니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별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은별의 눈빛이 불안합니다. 지연은 아이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수진입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습니다. 언니.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릅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아버지 일기를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지연은 숨을 참고 듣습니다. 저는 언니가 아버지를 이용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언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랐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수진아. 하지만 언니.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굳어집니다. 도영이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도영이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해요.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도영 씨는 왜요? 도영이는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그 일로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죠. 도영이는 그게 언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연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알아요. 하지만 도영이는 믿지 않아요. 언니가 아버지 귀에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전화가 끊기고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수지는 마음을 바꿨지만 도영은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며칠 후 지연은 스스로 증거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시댁 창고에는 시아버지의 오래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열어봅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오래된 편지들이 나옵니다. 시아버지가 지연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입니다. 지연은 편지를 펼쳐 읽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약까지 챙겨주고 미안하고 고맙구나.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했지. 옥순이가 너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좋으련만.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영이가 오늘 사업 자금 달라고 또 전화했다.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사업 계획서를 보니 너무 무리한 계획이더구나. 빚만 늘어날 게 뻔해서 거절했다. 도영이는 화를 냈지만 이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진실을 깨닫습니다. 시아버지는 도영의 사업을 거절한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연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들을 모아 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도영 씨가 왜 적대적인지 이해가 되는군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듭니다. 이 편지들을 법정에 제출하면 도영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가족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변호사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 편지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지연을 바라봅니다. 지연 씨, 당신은 너무 착합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지연은 고민에 빠집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승리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일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결심을 합니다. 편지를 제출하지 않기로,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지연은 도영을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도영에게 전화를 걸어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도영은 처음에 거절하지만 지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합니다. 커피숍에서 도영은 차갑게 앉아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도영 씨, 저는 아버님께 도영 씨에 대해 나쁜 말 한 적 없어요. 사업 자금 건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도영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는데 아버님은 도영 씨를 걱정하셨어요. 사업 계획이 무리하다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지연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도영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합니다. 도영이를 사랑하지만 무모한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도영의 손이 떨립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자 도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신 거였군요. 도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절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때문에 절 외면한다고. 지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도영 씨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셨던 거예요. 도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지연은 도영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가족이니까요. 도영은 눈물을 닦습니다. 형수님,
소송 취하할게요. 더 이상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요. 지연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드디어 진실이 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지연을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다른 시련입니다.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준호의 심각한 표정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가 그 옆에 앉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지연아, 나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준호를 바라봅니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 잘못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도, 법정에서도 나는 당신 편에 서지 못했어요.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나는 흔들렸어요. 수진이가 압박할 때마다 나는 망설였어요. 당신이 제일 힘들 때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는 남편 자격이 없어요. 지연은 준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 아니에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당신은 혼자서 모든 걸 견뎠잖아요. 나는 비겁했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지연 앞에 앉습니다. 지연아, 용서해줘요. 이제부터는 당신 편에 설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게요. 지연은 준호를 끌어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웁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다음 날, 최후 변론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에는 다시 사람들이 가득 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수진과 도영이 나란히 앉아 있지만 둘의 표정이 이전과 다릅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일어서려는 순간 도영이 손을 듭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영은 일어서서 지연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소송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수진도 놀란 표정입니다. 도영이 계속 말합니다. 저는 형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거절하신 건 형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였어요. 형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수진도 일어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형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아버지를 돌보셨고 이 집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묻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재판장님. 도영과 수진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고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연의 변호사가 일어서려 하지만 지연이 손을 듭니다. 지연이 직접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유산의 일부를 시어머니와 시누이, 도영 씨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입니다. 지연의 변호사도 놀란 표정입니다. 지연이 계속 말합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건 제 헌신에 대한 보답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재산으로 가족이 갈라지는 건 아버님이 원하신 게 아닐 거예요. 옥순이 눈물을 흘립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이고 웁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저는 유산의 절반을 가족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한 보육센터를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동네를 위해서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합의하셨으니 이 사건은 합의로 종결하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옥순이 지연에게 다가옵니다. 옥순은 지연의 손을 꽉 잡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구나. 옥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너한테 며느리로서 받은 사랑보다 너한테 준 상처가 더 많았구나. 지연은 옥순을 끌어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갔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수진과 도영도 다가와 지연에게 인사합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죄송해요. 지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준호는 지연의 어깨를 안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식탁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옥수는 지연이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줍니다. 수지는 은별에게 선물을 줍니다. 도영은 준호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별이 지연에게 속삭입니다. 엄마, 이제 다 괜찮아진 거야? 지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응, 이제 다 괜찮아.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연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아버님, 잘 보셨죠? 우리 가족 다시 화해했어요. 지연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준호가 뒤에서 지연을 안아줍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마을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지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지만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지연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이 집의 당당한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간판이 세워집니다. 지연 보육센터 손글씨로 쓰인 따뜻한 간판입니다. 지연은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개원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옥순도 왔고 수진과 도영도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습니다. 은별은 새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습니다. 지연이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지만 예전처럼 떨리지 않습니다. 이 센터는 제 시아버지 이만수님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생 이 마을을 사랑하셨고 아이들을 아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지연은 계속 말합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건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옥순이 눈물을 닦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지연은 마을 어르신들을 바라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이들은 어르신들께 웃음을 드릴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칩니다. 지연은 테이프를 자르고 센터의 문이 열립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옥수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옥순이 지연에게 다가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게. 지연은 환하게 웃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녁, 온 가족이 모입니다. 식탁에는 옥순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준호, 지연, 은별, 그리고 옥순. 수진과 도영 가족도 함께합니다. 예전처럼 큰 식탁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다들 수저 들어요. 옥순이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연이가 큰일을 해낸 날이니까 축하하는 자리예요. 은별이 환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옥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로서 부족했던 거 미안하구나. 지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수진이 끼어듭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한테 상처받고도 가족을 위해 재산을 나눠주고. 지연은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은 함께 나누는 거야. 도영도 말합니다. 형수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준호는 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우리 지연이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식사가 끝나고 지연과 옥수는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부엌에서 둘만의 시간입니다. 옥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지연아, 사실은 내가 너한테 질투했었어. 지연은 놀라 옥순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의지하는 게 솔직히 서운했어. 나는 평생을 아내로 살았는데 막상 아버지는 며느리한테 더 마음을 열더구나. 옥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게 질투였어. 그래서 너한테 더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 지연은 옥순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너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냈어. 용서하는 법, 나누는 법. 너한테 배운다. 옥수는 지연을 끌어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우리 집에 와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웁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며칠 후 지연은 센터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옥순도 자원봉사로 나와 아이들에게 떡을 만들어줍니다. 은별이 지연에게 달려옵니다. 엄마, 나 여기 너무 좋아. 지연은 아이를 안아줍니다. 엄마도 좋아. 우리 은별이 덕분에 엄마가 힘을 얻었어. 오후 지연은 잠시 센터 마당에 앉아 쉽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지연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아버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웃고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바람이 살랑 붑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 지연은 준호, 은별과 함께 집으로 걸어갑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은별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엄마, 아빠, 우리 행복하지? 은별이 묻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행복해. 집 마당에는 옥순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라. 저녁 다 됐다. 지연은 마당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제 이곳은 진짜 지연의 집입니다. 투명 인간이 아니라 당당한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집입니다. 밤이 되고 지연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고 있어요. 승리는 돈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로 이긴 것 같아요.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어딘가에서 시아버지도 지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